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죠. 한평과 순천에서도 오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이 거대한 불기둥에 뒤덮였습니다. 인접한 산자락에서도 화염과 연기가 자욱합니다. 소방 헬기가 산불 원점을 향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평군 대동면의 야산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낮 12시 19분쯤. 불이 나자 지자체와 소방, 군이 보유한 헬기 6대, 진화 차량 31대, 진화대원 11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산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이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징어요. 뭔 일일까? 다른 데 불나면 뭔 일로 저럴까 했더니 재산을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피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산불은 3시간여 만에 인접한 신광면 자연생태공원 야영장 부근까지 확산했고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최대 100헥타르,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산불 현장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1m의 동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투입이 어려워 밤사이 산불 확산이 우려됩니다. 아마 저쪽 밑으로에서도 지금 축사 하나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축사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도 불나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한편 오늘 오후 1시 2분쯤에는 순천시 송광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5대와 산불 진화 차량 44대, 진화대원 30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주민 1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광주시가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가뭄 극복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 지역의 가뭄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시.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고갈 시기는 각각 5월과 6월 말로 광주시는 시민 절수운동과 영산강 물을 끌어쓰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물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두 번째 정책 간담회를 열고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가뭄 대책을 함께 마련해가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당원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시군에 한정됐던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광역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광주댐에 있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과 함께 영산강 치수사업 확대 등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지도부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광주 시민과 또 광주시 발전만을 위해서 저희가 협치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와 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이 호남권 가뭄 피해를 키웠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 뉴스라 비난했습니다. 호남 지역 가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보해체, 보개방 때문이 아닌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주 시민 14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영산강. 이건 100% 틀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섬진강 수계를 가지고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팩트는 틀려 있고. 광주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라며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천보는 광주 시민의 식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평을 놓고 오늘 하루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입장문을 내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한평군과의 행정통합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한평군과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기자들이 진위를 묻자 강 시장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한평군의 광주시하고 통합 추진이 가능하냐라고 해서 그것은 군의군과 의성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경북 군의군을 대구로 편입해 답보 상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타래를 풀었던 대구 경북 사례로 보자면 안 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전라남도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한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은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광주시장의 발언은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특정 지역을 정했거나 염두하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는 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평 편입 발언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두 광역단체장의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관광 명품 도로라며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자해 지은 도로들이 있는데요. 수년이 지나도록 찾는 사람도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애초 통행량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현실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을 동서로 잇는 도로입니다. 촬영을 하는 30여 분 동안 오가는 차량은 고작 석 대. 만남의 길이라는 도로 이름이 무색하게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명품 도로를 조성한다며 이 도로 개설에 국비 17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 20대 다니니까요. 그만큼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도로가 도로 기능으로서는 유명무실된 지가 조금 개통된 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난 2020년 개통한 노을길. 해송숲을 따라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 관광 일지도로가 지어졌습니다. 테마숲, 관광 테마공원과 낙지 전망대, 야영장 등 편익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도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이 적기는 마찬가지. 도로 개설에만 국비 150억 원 넘게 썼고 편익체험시설에는 수십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도로만 지어놓고 사후 활용에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도로 입구에 이정표조차 갖추지 않았고 개통 수년이 지나도록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걷는 길하고 같이 연계를 한 용역을 한번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을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군에서도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일로까지 역사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 해안선을 따라 붉게 물드는 갯벌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길, 승달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관광도로인 만남의 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도로들이 만들어졌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홉 살 어린이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에 끌고 가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의 삼촌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신고한 한 시민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이 시민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자아이와 함께 골목을 걸어갑니다. 아이에게 말도 걸고 아이의 손도 잡습니다.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놀던 9살 여자아이를 한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과 여자아이의 뒤를 누군가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40대 가장 이모 씨입니다. 아들과 놀이터에 놀러 나온 이 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여자아이를 데려가자 이들의 관계부터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삼촌이라며 인형을 주려고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남성이 삼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삼촌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의심을 풀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 씨도 뛰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냐고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이제 그랬죠. 여기는 뭐하는데 집으로 데려가려겠냐고. 남성은 삼촌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속 이제 밝혀지니까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으면 사정하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이 남성은 공원에서 2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간식을 주며 아이를 유인하면서 본인을 삼촌으로 이야기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성의 집 앞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집 내부를 훔쳐보고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제주 4.3 항쟁 75주기를 추념하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국가 권력으로 국민이 희생된 4.3 항쟁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닮아 있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설 거라며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항쟁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1승 1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가 내야수 김도영의 발가락 골절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기아는 어제 SSG와의 경기에서 다친 김도영이 정밀 검진 결과 5번째 발가락 뼈가 부러졌다고 밝히고 다시 경기에 출전하려면 12주에서 최대 16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장정석 전임 단장의 자유계약 선수 협상 중 뒷돈 요구 파문에다 김도영의 발가락 골절까지 시즌 초반 악재가 겹쳤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일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될 예정이며 광주와 전남 지역엔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모레 아침과 밤에 가장 많이 내리겠고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하루 61만 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기본 대책으로 장흥댐의 여유물을 주암댐에 공급하고 해수 담수화와 지하수 저류댐 개발 등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2단계 비상대책으로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와 수도 연계 등으로 61만 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섬 지역 대책으로는 신안과 완도, 여수섬에 지하수 저류댐을 만들고 이동식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대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위층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